자, 오늘 꼭 얘기하고 싶었던 공간은 바로 주방과 연결되는 자, 인테리어 90 친구들 안녕. 오늘 소개할 현장은 성동금호 대호 아파트 현장이야. 자, 2001년 준공된 아파트 33평형이었는데 25년 차 넘어가는 투베이 아파트였어. 이번 현장에서 주목하면 좋을 게 톤앤매너인 것 같아. 디자인 쪽에서 일하시는 클라이언트 분의 요청에 따라서 따뜻한 우드톤과 톤 다운된 베이지 톤의 조화가 좋았던 현장이야. 이전에 투베이 구조의 주방을 보고 레이아웃에 대한 고민은 덜었지만 좁은 세탁실을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보이면서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할 수 있는지 고민했던 현장이야. 인테리어 디자인 미팅을 하게 되면은 도배랑 우드 필름 때문에 진짜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정해주는 자재만 따라해도 아늑한 느낌과 따뜻한 느낌의 마감이 가능한 현장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새하얀 정신병원 같은 톤앤매너를 피하고 싶다면 영상 마지막에 오늘 사용한 자재들을 알려줄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호불호 없는 톤앤매너와 디테일을 살펴보러 출발해볼까? 자, 현관 디자인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구축 아파트일수록 나는 현관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자, 특히 여기같이 투베이 구조는 들어서자마자 거실이 보이기 때문에 현관 디자인에 더욱 신경을 쓰는 구조 중에 하나인데, 지금까지 투베이 구조에서 현관 디자인을 소홀히 해본 적이 없었어. 자, 그리고 필수적으로 가벽을 꼭 세우는 디자인을 하고 있어. 왜 그래야 할까? 자,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 자, 첫째,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이 있기 때문이야. 근데 여기같이 투베이 구조의 현관을 분리하지 않는다면 배달이 오거나 현관에 누군가를 맞이했을 때 거실이 훤히 보이다 보니까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하거든. 거실을 보게 되면 보통 가족 구성이나 우리 집의 민낯이 훤히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여 있는 것보다는 여기처럼 가벽을 통해서 공간을 분리해주면 누가 찾아와도 시야가 차단돼서 우리 집을 더 아늑하게 만들어주는 편이지. 둘째, 현관의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할 수 있다. 사실 이 집의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바로 이 현관이었어. 마감재를 벽면만 쓰는 것과 천장까지 함께 쓰는 것은 전혀 다른 느낌을 주는데, 보통은 우드톤 포인트를 주더라도 우리 한쪽 벽면에 필름 작업하는 것으로 마감을 하는 편이었어. 근데 여기 현장은 현관 문부터 해서 벽면 그리고 천장까지 우드톤으로 마감하면서 완전히 독립된 현관을 표현할 수 있었어. 집에 들어섰을 때부터 다른 현장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상부 간접등을 표현해서 강렬하면서도 호텔 현관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었던 현관이라고 보면 돼. 자, 이것처럼 공간을 분리함으로써 거실과는 완전 다른 분위기로 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가벽이 필요했던 현장이야. 자, 셋째, 수납적인 요소를 추가할 수 있다. 자, 여기 현관 가벽을 세우면서 2칸 정도의 신발장을 더 설치할 수 있었던 현장이야. 가벽을 세움으로써 이것저것 수납을 더 늘릴 수 있는 효과를 줄 수도 있어. 물론 전체를 수납으로 해도 되지만 가급적 양쪽 벽면으로 수납을 모두 채우는 디자인은 지향하는 편이야. 자, 그렇게 되면 자칫 현관이 너무 좁아서 답답한 느낌을 줄 수 있거든. 자, 그래서 보통은 한두 칸 정도 되는 공간을 벤치를 설치해서 신발을 신거나 벗기 편하게 하거나, 아니면 여기 현관처럼 약간의 조경과 유리 마감을 통해서 더 스타일리시한 공간을 표현할 수 있어. 자, 요즘 플랜테리어는 하이엔드 마감에서 필수로 들어가는 부분이라 꼭 큰 집이 아니더라도 너무 단조로운 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포인트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우리 집이 투베이 구조의 거실이 훤히 보이는 현관을 가지고 있다면 꼭 가벽과 중문을 통해 현관을 바꿔보는 것을 추천해. 여기 거실은 사실 내력벽과의 싸움이었어. 자, 확장한 내력벽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마감할 수 있을까? 자, 확장한 내력벽을 마감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그 중에 2가지 팁을 줄게. 자, 첫 번째, 내력벽을 확장하자. 내력벽을 내력벽 같이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내력벽의 메스감을 키우면서 수납장으로 만드는 거야. 자, 지금 여기서도 보이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내력벽만큼 가구 수납을 만들면서 통일감 있는 구성을 함으로써 내력벽의 존재를
착시 현상으로 없애주는 거지. 다만 저기를 구성할 때 내력벽의 마감재를 잘 마감해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내력벽이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단내림을 활용하자. 자, 우리가 내력벽이 있는 현장을 보면 보통 내력벽에 맞춰서 시스템 에어컨 설치를 하는 편이야. 자, 이건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내력벽의 존재감을 상쇄시켜주면서 플러스 알파로 단내림 효과도 거슬리지 않게 하는 편이야. 물론 여기에 간접을 넣거나 조금 더 멋을 줄 수도 있지만 심플함을 강조하는 현장에서는 보통 거실뷰를 심플하게 마감하는 편이지. 자, 여기 성동금호 대호 아파트 현장에서는 한쪽에 팬트리장을 구성해서 앞쪽면까지 라인을 맞추게 되면은 거실 공간이 너무 좁아질 것으로 판단해서 라인만 맞춘 형태로 마감을 했어. 여기 거실부의 디자인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면은 바로 조명이야. 요즘 거실 메인등을 없애는 건 다들 이유는 알고 있지? 자, 예전에는 거실 가운데에 메인등을 두었는데 천장에 여백이 많을수록 공간이 넓어 보이니까 거실 가운데를 비워두고 매입등이나 라인 조명 또는 마그네틱 조명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한 단계 더 진화해서 10mm 벽간접을 활용해서 마이너스 몰딩의 깔끔함 플러스 라인 조명의 장점을 살려서 시공했어. 자, 보통 간접을 잡기 위해서 목공으로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벽간접 조명은 그런 거 필요 없이 깔끔한 천장 라인을 그대로 살리면서 은은한 확산 조명을 전체적으로 잡아주면서 집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 자, 그러면서 가운데 식탁을 놓고 사용하실 고객님의 요청에 맞춰서 얇은 마그네틱 조명으로 시공을 해드렸고 마그네틱 조명의 최대 장점은 모듈형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원하는 위치에 조명을 옮겨 달면서도 천장면을 돌출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야. 자, 어느 곳보다 심플한 마감을 위해서 조명과 천장 목공에 영혼을 갈아 넣었던 현장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이번 현장의 주방은 사실 지난번 가로가 좁은 주방을 구성했던 레이아웃과 같은 주방이야. 자, 문제는 그때보다 폭이 10cm가 더 좁더라고. 우리 집 주방 가로폭이 줄자로 쟀는데 2m 40cm밖에 안 된다. 그럼 이렇게 세로로 긴 아일랜드를 길게 뽑는 레이아웃을 꼭 하라고 하고 싶어. 자, 그 이유는 지난번 얘기했듯이 같은 공간이지만 상부 공간을 비워져 있으면 공간이 답답해 보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이야. 거기에 발코니로 가는 문까지 없어서 뒷공간을 보여줌으로써 주방의 스케일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이지. 자, 보통 통로는 700에서 800 정도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아일랜드 폭은 850 정도로 설치를 했어. 자, 아일랜드 길이는 3000 정도 확보하게 되면은 절대 좁아 보이지 않는 공간이 탄생하게 되는 거지. 자, 여기에서 옵션 중 하나는 바로 인덕션의 위치야. 여기는 조리 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창가 쪽을 상하부장으로 구성했는데 이런 경우 인덕션에 상하부장을 둘 수 있어. 자, 그러면 후드를 숨기면서도 추가 비용 없이 인덕션을 설치할 수 있고 창 쪽을 티큰장으로 구성하게 된다면 인덕션을 아일랜드에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운드래프트를 설치하거나 후드 일체형 인덕션을 설치해야 이 넓은 공간을 위해 했던 노력이 완성되는 거야. 자, 여기에 후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답답해 보일까? 자,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 자, 이렇게 가운데로 아일랜드를 옮기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초보 인테리어 업체나 셀프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하는 실수가 있어. 세로로 레이아웃을 뽑을 때 반드시 급배수 설비를 옮겨야 하는데 문제는 대충 옮겼다가는 싱크볼 하부의 수납을 어정쩡하게 하거나 수납이 없어질 수 있다는 점. 자, 그래서 아일랜드를 옮길 때는 꼭 미리 싱크볼 위치와 아일랜드 수납을 미리 고려해서 옮겨야 한다는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점 명심해줘. 자, 이렇게 세로로 긴 아일랜드로 구성하게 되면은 자칫 단조로워질 수 있었는데 상하부장은 인조 대리석으로 미드웨이를 말아 올림으로써 이질감을 최소화했고 보는 씬에 따라서 우드가 차지하는 지분이 달라져서 리듬감 있는 톤 앤 매너를 보여줄 수 있었어. 자, 그래서 여기 주방은 우드톤으로 구성함으로써 차별화된 강렬한 인상을 주는 주방이 완성되었어. 자, 오늘 꼭 얘기하고 싶었던 공간은 바로 주방과 연결되는 확장된 발코니 공간이었어. 진짜 1cm 1cm를 모아서 보이면은 깔끔하게 구성하면서 원하는 가전을 다 넣을 수 있도록 구성했기 때문이지. 사실 주방 확장에 대해서 필요하면 꼭 하는 편이지만 여기는 진짜 주방 확장으로 대박난 케이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우선 조적이었던 벽들을 다 털어내서 냉장고를 배치할 공간을 확보했고 김치 냉장고 자리와 세탁기 자리까지 확보했어. 자,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바로 이 세탁기 자리였어. 원래 이 자리에 있던 계량기를 보일러 옆으로 옮겼고 납작 수전을 활용해 가지고 숨어있는 3cm까지 공간을 확보했어. 그리고 타워형 세탁기를 둘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했지. 자, 그러면서도 주방에서 봤을 때 원래 벽에 있던 단차를 목공을 통해서 일자처럼 마감해 줬다는 점이야.
그리고 진짜 하이라이트. 자, 우리가 보통 보일러 있는 공간은 아무리 잘 정리해도 실내 같은 느낌이 들지 않잖아. 근데 짜잔, 감쪽 같지? 자, 그러면서도 안으로 열리는 인클로저 도어를 활용해서 보일러가 있지만 깔끔한 실내 공간처럼 연출할 수 있었어. 자, 이런 디테일 어때? 사실 설비나 계량기를 옮기지 않았으면 나올 수 없는 레이아웃이었기 때문에 좁은 주방 발코니 확장을 한다면 꼭 한번 시도해봤으면 하는 좋은 레이아웃이야. 다음은 욕실이야. 여기 욕실의 특이점은 바로 건식으로 시공을 했다는 점이야. 자, 건식으로 시공을 하게 되면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바로 마루와 타일이 만나는 점인데, 이 부분 마감을 신경 쓰지 않으면 단차가 심하게 나거나 쫄대를 대서 마감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지금처럼 1대1로 맞춰서 마감을 할 거면 미리 타일과 마루의 차이를 줘서 신경 써서 시공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어. 작은 차이지만 놓치면 아쉬운 부분이지. 그리고 여기는 다른 현장에 비해서 조적 젠다일을 조금 더 두껍게 뽑았는데, 그 이유가 바닥에 설비를 건드리지 않고 트렌치 유가를 벽에 딱 붙여서 맞게 시공하려고 조적 젠다일을 다른 곳에 비해서 5cm가량 두껍게 뽑았어. 설비 부분이나 매지 라인 같은 경우 미리 디자인을 잡아두게 되면은 더 깔끔한 마감 라인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욕실 인테리어를 할 때 고려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여기 샤워부스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브론즈 유리를 사용해서 물때가 덜 보이는 자재로 시공을 해서 사용 편리성도 높였어. 자, 그리고 프레임 없이 시공해서 최대한 깔끔한 욕실 시공을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이야. 여기는 도기와 수전도 업그레이드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욕실로 표현을 했지. 매립수전의 장점은 이쁜 디자인도 있지만 내구성이 좋다는 사실, 그리고 세면대 하부의 수건거리는 호텔에서 많이 보던 디자인이지. 그리고 원피스 변기는 디자인이 이쁘지만 수압이 약한 곳에서는 지양해야 되는 아이템이야. 다만 시공 전에 수압 체크 시 문제가 없고 심플한 디자인의 변기를 원하면 원피스 변기를 추천하는 편이야. 다른 욕실에서 했던 기본적인 사항은 들어가면서 몇 가지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 더 고급스러운 욕실로 마무리되었어. 자, 이번 현장의 안방은 조금 더 특별하게 구성해봤어. 자, 안방의 키워드는 젠 스타일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아. 침대 헤드를 보통 우드 필름과 솔리드 필름을 섞어서 구성을 하는 편인데, 여기는 우드 필름의 비중을 높이려고 벽면 전체를 우드 필름으로 마감했고, 보통 세로 템바로 리듬을 주는 대신 가로 템바로 다른 리듬감을 주면서 다른 공간과는 다른 느낌을 연출할 수 있었어. 자, 전체적으로 우드톤의 메스감 있는 벽면과 단을 만들어서 수납 공간을 확보하면서 좌식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는데, 좋은 뷰와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신 고객님의 요청에 맞춰서 안방을 쉼터로 구성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리고 가벽 뒤로는 시스템장을 구성해서 수납력을 살리는 레이아웃을 짜드렸고, 안방 욕실 옆에는 서서 쓸 수 있는 파우더룸을 구성해서 동선까지 고려한 레이아웃이야. 보통 다른 현장에서 안방까지 목공을 하는 경우는 천장을 무몰딩으로 마감하는 편이라 여기도 안방은 무몰딩으로 마감을 했는데, 자, 여기 현장의 천장들이 전체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작은 방들도 목공으로 천장을 한 번 더 잡아주고 무몰딩으로 시공을 했어. 그리고 우리가 북박이장을 설치할 때 보통 서라운드라고 하는 회샤를 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방들마다 서라운드 없는 시공을 하면서 깔끔하게 마감하는 팁 중에 하나가 바로 3cm 걸레바지에 맞춰서 하부를 띄우게 되면 걸레바지만큼 몰딩을 자를 필요도 없고 마감이 어색하지 않게 되니까 나중에 가구 시공할 때 꼭 적용해보면 좋은 디테일인 것 같아. 자, 영상 구석구석 보니까 디테일한 요소들을 많이 공부했지? 처음에 얘기했던 여기에 사용했던 마감재는 한 번 더 정리를 해줄게. 솔리드 필름은 포그 그레이, 우드 필름은 메종 라이트 오크, 그 다음에 도배지는 디아망의 피아로 31번 3번이야. 마루는 동아마루 나투스진 그란데 이모션 블랑이야. 자, 그 중에 우리가 한솔 필름 자재를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필름 색상과 가구도어 색상을 동일하게 갈 수 있어서 공간의 톤 앤 매너를 통일할 수 있기 때문이야. 오늘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사용한 마감재만 전체적으로 활용해도 실패하지 않는 인테리어가 가능하니까 색감에 대해서 자신 없다고 생각되면은 그냥 한번 써봐. 오늘 성동구 금호 아파트 마감 현장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 발코니 레이아웃과 톤 앤 매너를 참고하고 적용하면 좋은 현장이라고 생각되는 곳이야. 자,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딱 맞는 효율적인 공간 구성으로 좀 더 아늑한 공간,
편리한 공간, 그리고 모던한 스타일을 표현하는 공간을 설계할 수 있었어. 자, 특히 요즘 인테리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상담을 하러 많이들 오시는데, 공부를 많이 했어도 보통은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때는 우리가 최대한 많은 레퍼런스 자료들을 들고 상담을 하면서 찾아드린 경우가 많거든. 자, 여러분들도 궁금한 게 있으면 항상 상담 링크 댓글에 남겨두고 있으니까 신청하고 방문해주고,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 자, 그리고 더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있으면 댓글 남겨주고. 자, 그럼 마칠게. 안녕.